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여기까지 갑니다. 쉽게 팔지 말고 끝까지 보세요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한 삼성전자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흔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6만 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보유해봐도 괜찮다, 선발대 보내봐도 괜찮다라고 설명드렸던 만큼 끝까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와 관련된 매도까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고 가격에 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지 힌트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매번 삼성전자 시청하시는 분들 투자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100% 우린 주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손가락만 빨면서 그저 올라가기만을 기도하고 있을 수만 없기 때문이죠. 적어도 시중에 나온 뉴스들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오늘의 영상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복귀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선물도 또 드리고 있죠. 우리 10만 명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이라든가 혹은 매일매일 급등 추천 종목들을 제가 영상 마지막에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정식 인가를 받는 투자 자문업체로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라든가 쓸데없는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핸드폰 번호라든가 성함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 급등 추천 종목하고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고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민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일 텐데요. 무역전쟁에도 삼성전자를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가에 대한 여러분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는 시점이에요. 왜냐면 워낙에 난리치고 어느 날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막 난리치니까 우리 주가가 한번 변동성이 커지면 계속 쭉 잘 올라가면 그냥 홀딩할 수 있어도 한 번 흔들리면 사실 고민이 되는 게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흔들림이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설명드려요.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첫 번째 모두가 반도체를 원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미국, 중국이 계속 이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갈등을 좀 하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반도체를 원활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히토리 규제를 넣고 있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제대로 된 좋은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반도체 자체 생산을 하는 기술들이 중국 쪽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 반도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둘 다 반도체를 원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 나만 잘할 거야가 지금 현재 미국이고요. 반도체 현재 스스로 내가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가 지금 중국이거든요. 그만큼 AI 시대가 지금 이제 워낙에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두 국가가 서로를 견제하면서까지도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결국 반도체를 모두 다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현상들은 품귀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죠. 범용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AI 반도체까지 모두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메모리, HBM, 낸드, 하드디스크까지 모두 가격이 상승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잠시 중간중간 주춤하면서 할 수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매출 영업이익이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성장세가 한 30% 성장할 거 20% 성장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적어도 삼성전자가 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성장이 약간 둔한이 있어도 계속되는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2년간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명드렸죠. AI 반도체만 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범용 반도체까지 증설했다가는 이제 일을
처리를 못하니까 범용 반도체 생산량을 계속해서 있는 만큼만 생산하기로 했죠. 그러면 생산량은 고정되어 있는데 쓰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승이 한 2년간 지속될 거라는 거죠. 왜 2년 정도 뒤면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어느 정도 하면서 생산량이 따라올 것 같아서 한 2년 정도라고 예상을 전문가들은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2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매출 성장, 영업이익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2년 뒤가 됐다라고 해도 자체적으로 모든 물량을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2년 뒤에도 삼성전자의 매출은 견조하게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봐요. 모두가 원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단기적인 위험은 있어도 결국에는 추세상으로는 꺾일 이유가 없다라는 게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당장 직접 타격은 없습니다. 당장 뭐 둘이 싸우면서도 결국엔 너무 중요한 거다 보니까 뭐 직접적으로 이 심기를 건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공급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판에 가서야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에 이제 표면적으로는 삼성전자에게 직접 타격은 없는 모습입니다. 뭐 그나마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게 히토류 규제인데요. 저는 히토류 규제가 생각보다 한국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한국이 히토류 수입의 80%를 중국에서 하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중국의 상세한 규제 내용을 보면 모든 히토류 규제를 다 한 게 아니고요. 중국은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AI 반도체의 생산, 여기에 사용되는, 결국 군사용입니다.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AI 반도체에 대한 절차를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 지금 상업용이잖아요.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뭐 SK 하이닉스 정도야 뭐 엔비디아한테 납품해서 그 엔비디아가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는 있겠죠. 뭐 팔란티어에 납품되면서. 근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직접 납품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하면 만약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규제가 일부 들어갈 수 있어도 뭐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이제 전면에서 첨단 기술로서 군용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라서 다행히도 삼성전자는 좀 피해갈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직접 영향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위험에 리스크가 막 터지면서 뭐 같이 조정은 잠깐 받겠지만 실적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악재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실적에 진짜 악재를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유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죠? 최근에 한화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뭐 규제를 넣긴 했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을 잘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타격이 없어요. 중국하고 거래를 애초에 많이 안 하는데 무슨 뭐 매출에 타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등 다시 잘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단기간에 악재 속에서 공포감에 하락할 수 있어도 실적에 큰 타격이 없으면 다시 주가가 반등하고 상승하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건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는 직접적으로 큰 타격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첨단 반도체 매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결국에는 이 AI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HBM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엔비디아 같은 첨단 최고의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렇겠지만 이 자체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이게 뭐 중국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의 자체 AI 반도체를 준비하는 오픈 AI라든가 메타라든가 구글 같은 경우에도 필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매출 영업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HBM3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엔비디아 방금 자체 AI 반도체 얘기했으면서 왜 엔비디아 얘기하느냐 의문을 좀 가지실 텐데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실 HBM4로 넘어갈 예정인 가운데 사실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한다는 것은 그렇게 폭발적인 매출 성장은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뭐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범용 반도체 위주의 매출에서 AI 반도체 중심의 매출로 변화가 예상이 되는 게 바로 자체 AI 반도체 기업들 때문이에요. 엔비디아의 기준을 맞춰서 통과했다는 얘기는 오픈 AI의 자체 AI 반도체, 구글의 자체 AI 반도체, 메타의 자체 AI 반도체 탑재한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죠? 최고의 기업한테 납품한 굉장히 가장 깐깐한 기업한테 납품하는데 자체 AI 반도체에 납품을 못 하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체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메모리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자체 AI 반도체는 지금 똑같은 말 반복하니까 이 말이 좀 꼬이는데 자체 AI 반도체는 가성비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게 굉장히 최고의 성능을 최고로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반도체를 만드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반도체 성능을 뽑아내서 굉장히 가성비 제품 높은 제품들 쭉 뽑아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AI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거든요.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AI 반도체를 쓰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 까지 올라온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SK 하이닉스 거 쓸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걸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HBM 지금 품귀 현상이라 부족하잖아요. 안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기준을 맞춰서 매출이 성장할 수 있다. 성장하는 AI 시장에서 첨단 반도체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을 만한 가장 핵심적인 이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폭발적인 직접적인 매출 증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끊기지 않고 계속 올라갈 겁니다. 특히나 오픈 AI가 2026년도부터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해당 매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든든한 스마트폰 판매량으로 추가 실적 개선 예고가 된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굉장히 잘 팔았죠. 그리고 폴더블까지 최근 7월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이 고속 증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 판매 자체로 뭐 돈을 얼마나 벌겠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생각보다 꽤 되는 비중이고요. 뭐 그렇다고 영업이익이 많이 남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파운드리 자체 AP 칩, 자체 모바일 핸드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삼성전자가 설계한 그 엑시노스를 사용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삼성전자의 적자의 굉장히 큰 부분은 파운드리,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 메모리 반도체 판매에서는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이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들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파운드리 이제 위탁 생산해서 맡긴 대로 이제 만들어주는 이 공장들이 놀고 있는데 이 굉장히 이제 감가는 다 때려 맞고 장비는 도입해 놨는데 공장을 돌리지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파운드리 공장이 돌아가기만 해도 감가 어치만큼만 방어만 해줘도 영업이익 적자가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개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스마트폰이 잘 팔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칩을 만드는데요. 상반기만 하더라도 여기 8조에서 9조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남의 걸 갖다가 썼어요. 이제 퀄컴이라는 기업에서 만든 지금 현재 제품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 비싸게 이제 주고 썼는데요. 이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50% 정도만 가져오더라도 4조 정도의 실적 개선이거든요. 실제 이게 1분기, 2분기 합쳐서니까 6개월 동안 대략적으로 한 8에서 이제 9조 정도 이제 돈이 나간 건데 절반 정도만 커버친다라고 하더라도 5조, 4조 정도 된단 말이죠.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번 3분기에 실적 12조 영업이익 나왔거든요. 여기서 플러스 2조 정도만 더해준다라고 하더라도 6개월 동안이니까 3개월로 나누면 절반 정도 더 나눠야겠죠. 4조 정도 개선되는데 뭐 여기서 2조 정도만 이제 딱 절반 3개월 동안 2조 정도만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14조란 말이에요. 이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판매가 파운드리 적자까지 만회해주게 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죠. 2026년 1월까지 1월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예정인데 해당 스마트폰의 일부 제품에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가장 하이 스펙은 퀄컴 걸 갖다 쓰겠지만 그 밑에 제품들은 다 이제 엑시노스를 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개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안 그래도 그 효과가 이번에 이제 폴더블 핸드폰들에도 엑시노스가 들어가면서 개선이 되게 지금 측정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피크를 찍는 시기가 내년 1월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저희 1월 1분기에 증명이 되겠죠. 1분기 실적 나오면 한 4월쯤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그쯤 되면은 매력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긍정적일까? 날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날짜를 기준에서 보면 쉽습니다. 다 정리해보면 결론은 2026년도 1분기까지 계속 긍정적이에요. 엔비디아 루빈에 탑재된 HBM4에 대한 기대감이 2026년도 1분기까지 유효합니다. 왜냐면 이게 하반기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하반기면 7월달 이후거든요. 26년도 7월달 이후니까 우리가 정말 물론 처음에 탑재는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우리가 처음부터 삼성전자의 HBM4가 탑재될 거라는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도 가능성이 남아 있는 시기,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 그 시기가 그 1월달, 그 3월달까지라고 봐요. 그래서 3월달까지 7월에 출시 예정이니까 적어도 3월 전에는 결정을 확실히 내줘야 되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아마 선택을 받을 거고 그 뒤에 삼성전자 것까지 쓸 거냐 말 거냐, 요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삼성전자 HBM4 되겠냐, 네가 뭘 아냐라고 설명하시는데요. 당연히 모르죠. 근데 명확하게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를 못 버립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버리면 이 SK 하이닉스밖에 제대로 HBM4를 계속해서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많지 않아요. 마이크론이 있다고 해도 마이크론 생산 능력이 제한됩니다. 결국 대량 물량을 받쳐줄 수 있을 만한 기업, 경쟁 기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SK 하이닉스한테 빌빌 기지 않고 적절한 단가로 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없잖아요. SK 하이닉스 HBM 더 비싸게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라는 경쟁자를 계속 붙여주면서 계속 삼성전자를 응원해주고 삼성전자를 사인해주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를 언급하는 게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1분기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도 1월 출시하는 스마트폰 판매 결과에 따른 실적 기대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바와 같이 파운드리의 개선까지 이루어지면서 분기마다 2조 정도씩 2조 정도씩 못해도 1조에서 2조 정도씩 실적 개선이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해당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 월달이 4월달이기 때문에 1월달까지는 계속 기대감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애플이 스마트폰 판매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생각보다 지금 삼성전자가 빈자리 채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026년부터 본격 생산하는 오픈 AI에 대한 HBM 판매 기대감, 자체 AI 반도체의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돈다라고 설명드렸죠. 이것도 2026년도부터 생산 예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금 이제 제품에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략 그대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는 유리합니다. 유리하기 때문에 기존 전략 그대로 절반 정도의 익절 정도를 제가 권장해 드렸죠. 11월 달에 이제 지배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회계 기준원이 시비를 걸 수 있거든요. 현재 정권이 이게 가만히 안 두는 겁니다. 정권이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옳은 거야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지금 하필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는 진짜 저는 안타깝긴 합니다. 삼성전자 좀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특히나 주주님들은 우리가 정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삼성전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집니다. 이제 막 잘 나가고 있으려고 하는데 자꾸 태클 걸려고 하고 자꾸 괴롭히려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이제 그래도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린 절반 정도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천천히 분할 매도하라고 설명드렸죠. 제 말 듣고 이번에도 급하게 안 파셨길 바랍니다. 항상 천천히 분할 매도하면서 11월 달까지 절반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는 계속 쭉 보유하면서 내년 1분기 한 2월 3월까지는 쭉 홀딩하면서 가져가 보시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는 시점이니까요.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지 않으면 놓칠까봐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자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고요. 특별한 변수가 나오거나 11월 달에 어떤 변수가 나오면 무역 전쟁이라든가 다 디테일하게 현재 상황에서 변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여러분께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을 통해서 전달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꼭 영상 시청하시면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의 100% 주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현실적으로 대응하면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저점 자리에서 주식을 파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적어도 정말 현실적으로 대응했더니 6만 원대 여러분들께 잘 가져가시면서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 많이 올라서 10만 원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냥 대단한 매매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만 대응해도 충분히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히 계속해서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맹신하시기보다는 이런 얘기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겠고요. 난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들 알고 싶다라고 삼성전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 반도체 주식이라든가 혹은 다양한 종목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료집하고 급등추천주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앱 스토어에서 100% 무료로 여러분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검색창에 이재진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면 됩니다. 아이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주식 전략지리하고 나오는데요. 들어오시면 아무 회원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뜨면 알림 설정 바로 올라오는 글을 바로 확인하실 분들은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급등 추천주 접속하시면 매일매일 급등 추천 종목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공직을 세 번째쯤에 2배 급등 자료집이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클릭해서 필요한 자료집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오늘 보여드렸던 자료집은 맨 아래 자료집입니다. 그 이외에 금요일 날짜로 새롭게 또 자료집도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자료집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주식시장에 100%는 없지만 분명히 높은 확률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우리 이상한 행동만 하지 않더라도 쓸데없이 놓치는 수익들 없도록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 많이 나눠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 없으시죠?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자료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